20년 넘게 한국 생활을 하면서 외신 기자 및 교수 및 저널리스트 그리고 프로듀서 및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활동하는 독일 출신의 유명한 분이 안톤 숄츠라는 분이에요. 활동은 2001년부터 하셨고 세계적인 매거진에 무려 100개 이상의 기사문을 썼고 한국 프로젝트 관련 협업을 15년 이상 했고 지금은 독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특파원 네트워크의 한국 특파원으로서 한국 상황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알리는 중이죠.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한국과 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서포터 역할도 병행하고 있어요. 그는 청소년 시절부터 운동을 좋아했는데 16살 때 함부르크 시내 지하철역에서 우연찮게 본 태권도장 광고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신체적 기술과 정신적인 수양까지 강조하는 태권도에 흠뻑 빠진 그는 우연찮게 또 한국에서 독일을 방문한 어느 스님의 강연을 듣고 그 스님의 조언을 듣고 한국에 들어와 수행을 시작하기도 해요. 1994년 처음 한국을 왔을 때는 1년 정도만 머물 생각이었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과 한국 문화에 빠졌고 함부르크 대학에서 한국학을 전공한 다음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으신 겁니다. 이분의 매력은 이겁니다. 날카로운 분석력과 새로운 제3자적 관점 그리고 직설적인 화법, 이것 때문에 한국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단골 손님이에요. 이런 그가 현재 대한민국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 방송 및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들을 축약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현재 한국은 글로벌 10대 경제 대국으로 인정받을 만한 여러 지표를 갖고 있고 몇몇 개발 도상국들은 현재 한국을 롤 모델로 삼으며 벤치마킹하고 있다면서 그럼 당연히 한국인들은 행복해야 하는데 그렇다고는 볼 수 없고 지금 한국은 최하위의 행복지수를 갖고 있다고 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한국인들은 목적보다는 어떠한 수단에만 집착한다고 전하죠. 지나친 주입식 사교육이나 특권과 명예를 위한 대기업 취직 등에 집착하는 점들이 있어서 안타깝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일과 생활의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하루 중에 절반 이상을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이해는 하나 그럼 퇴근 후에 행복 말고 일 자체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안톤 숄츠도 한국인 아내를 만나 아이를 낳고 학부모로 살아가는데 아이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 치료를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대부분 한국인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과도한 경쟁과 압박 때문이고 요즘 헬조선이다, 5포 세대이다, 7포 세대이다, 혼족이다 라는 단어들을 많이 쓰는데 가끔은 한국의 발전 과정에서 뭔가 잘못되었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해요. 분명 국가가 경제적으로는 발전했는데 이렇게 한국인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한번 되짚어 봐야 한다고 전하면서 나는 한국이 정말 헬 조선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 한국은 치안상 매우 안전하고 의료 체계도 훌륭하고 길거리의 기아 문제 때문에 쓰러져 있는 사람도 없고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삶은 결정의 연속이고 결혼을 할지 말지, 자녀를 가질지 말지, 변호사나 의사라는 직업을 결정하는 것 등등 많은데 내 생각에 한국 사회는 정말 본인이 행복해지지 않는 선택을 하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하는 것 같으며 내가 그 선택을 정말 해야만 하는 것인지 남을 위해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해요. 그리고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므로 한국은 순위에 집착하는 경향을 버려야 하고 행복 지수라는 것은 이렇게 순위로 매기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전합니다. 가장 비싼 아파트에서 산다거나 가장 좋은 대학을 간다거나 가장 좋은 회사에 취직한다거나 한국은 순위를 매기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불행한 선진국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이고 한국인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전부 다 1등이 될 수가 없는 사회인데 전부 1등을 하고 싶으니 괴로운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지금의 아이들에게 또 가르칠 것인가 궁금하고 무엇이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지를 보라며 이야기해주죠. 물론 본인이 좋아하고 행복한 일을 한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풍족해진다는 보장은 없으나 그 대신 행복한 것을 선택하면 삶의 만족도는 올라간다고 해요. 남에게 평가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재벌경제에 따른 갈등 사회 문제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경제가 약한 국가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경쟁이 하므로 자국 내에서 대기업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지금 한국은 대기업들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혁신과 창의성이 잘 나오지 못하고 한정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경제가 쏠려 있으면 대기업이 내부적으로 흔들려서 쓰러질 경우 국가 전체가 흔들리고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하죠. 그러나 정부 측도 대기업에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것은 대기업은 자국민들의 수많은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기업들 간의 밸런스를 맞추겠다 말들은 많았으나 대기업과의 갈등이 생기면 결국은 국민들이 힘들어지므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들 간의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몇몇 국가들처럼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는 자동차만 만들고 자동차 회사가 아파트를 만들지 말아야 하고 가전제품 회사가 음식 프랜차이즈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면서 기업들 간에 넘지 말아야 할 사업 밸런스 라인이 있어야 하고 이것을 맞춰야 하는데 한국은 이미 이 밸런스가 무너졌기 때문에 독점 기업이 많은 것이고 중소기업은 그래서 더 힘을 못 쓴다라고 분석을 해요.
그래서 한국이 수많은 혁신과 창의성을 계속 쏟아내려면 이것부터 해결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가장 큰 해결거리로 남아있는 저출산 한국 인구 소멸 위기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지금 정부 측이 이민 정책 수립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나 한국 이민자 입장에서 이민 정책을 바라보자면 이민 법안도 중요하나 일단은 이민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 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 아니겠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고로 작년 국내 외국인 거주자는 대략 220만 명이고 올해 총 11만 명의 역대 가장 많은 이주 노동자를 한국은 받아들일 예정이죠. 안톤 숄츠는 현재 한국의 출산율이 0.81명이고 이것은 세계 최저 수준이며 정말로 안타깝지만 이제 한국은 외국인 없이 미래를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한국에서는 외국인과 함께 사는 것을 불편해하는 분위기고, 그 이유는 치안 문제 발생이 자주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겠는데, 사실상 외국인 치안 문제가 지금 내국인에 비해 현저하게 낮지만 한국인들은 외국인 이주가 골치 아픈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중이고, 외국인 이주 증가를 치안 문제 증가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결단을 해야 하고, 물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다른 국가들이 한국을 침략하거나 해를 끼쳤던 일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적개심이 들어서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생길 수 있겠는데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고 전하죠. 그래서 소중한 한국이라는 국가가 후에 인구 위기로 정말 지도상에서 소멸이 되지 않으려면 이제는 정말 이주 법안도 법안이지만 국민적 인식 개선이 급선무라고 전하네요. 참고로 그가 태어난 독일도 인구 소멸 위기 해소를 위해 2015년부터 시리아, 우크라이나 등등 지금까지 240만 명의 이민자를 받았고, 독일 전체 인구 중에 27% 정도가 타 국가 이민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만약 내가 오래전에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인들이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았다면 나도 역시나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을 것이고 여기에서 살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어쩔 수 없이 이주를 받아들여야 한다면 이주를 오는 이주자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태도를 보이면 그들도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처럼 분명히 생길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는 한국이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나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크게 바뀌고 있다면서 한국이 글로벌한 문화 산업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외국인의 인식도 더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전하죠. 그리고 나도 지금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한국인들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열정을 보며 자신도 힘들지만 힘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미래에는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인데, 한국의 미래를 만드는 주인공은 결국은 바로 한국인들이고, 한국 미래에 대한 부분과 도전 과제를 그 누구도 아닌 한국인들이 항상 깊이 매일매일을 고민하고 있어야 한다고 그는 전합니다. 그가 한국에 있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보람적인 일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취재를 하던 독일 방송사 및 직원들이 있었는데, 같이 다니면서 독일 방송사 직원들이 일본이 더 좋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약속을 잘 안 지키고 기본 예의가 일본보다 부족하다고 그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주말이 되면 그들을 데리고 함께 다니면서 한국의 문화와 정서들을 이곳저곳 다니며 열심히 소개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독일로 돌아갈 때는 지금 보니 한국이 훨씬 좋다고 말했다면서 한국에 대해 편견을 버리게 하고 한국 문화를 알렸던 그때가 유난히 기억에 남는다고 하네요. 한국을 위해 도움을 주셨다니 뿌듯하네요. 한국의 미래를 걱정해주는 많은 분들을 보면 든든하기도 하지만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결국 우리 한국인들이고 한국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볼만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